안녕하십니까. 국립군산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이성관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 엔지니어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사진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성들에 있는 계단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계단이 놓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을 여행 가서 이런 계단을 올라갈 일이 있으면 계단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계 방향일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성의 주인인데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군사들이 오른손잡이인데 올라가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휘두르는 게 쉬워 보이나요? 가운데 있는 기둥으로 인해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없겠죠. 반대로 성을 지키는 군사는 오른손으로 칼을 쉽게 휘두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보면 저자인 유홍준 교수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겁니다. 이런 계단 설계 하나도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교통공학이라는 내용을 약간이라도 맛보면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교통 시스템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먼저 스마트시티 학과를 소개하고 핵심 주제인 교통공학과 교통공학의 분야들을 소개하면서 교통 엔지니어, 다시 말해 교통공학자로서 사는 삶을 제가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시티 학과에 대한 소개입니다. 앞에서 제가 스마트시티 학과 소속이라고 소개드렸죠. 스마트시티 학과는 간단하게 말해서 도시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교통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을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살기 좋은 미래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언제나 열려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스마트시티 학과는 도시계획이라는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공학과 에너지, 탄수 중립 기술을 교육합니다.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를 혁신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중요한 한 축이면서 제 전문 분야인 교통공학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통 하는데 먼저 교통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학문적으로 교통이란 사람과 물건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의 이동도 교통의 정의에 든다는 사실이 새롭죠. 이 정의에 따라서 물류라고 하는 물건의 이동이 오늘날 교통 시스템의 중요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물류 분야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란 의미죠. 교통의 역할은 사람과 물건이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돕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더하면 사람과 물건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고, 더 친환경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통 시스템을 저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첨단교통처럼 4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를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 분야입니다. 교통계획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또는 지역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 수요 분석 및 예측, 교통 인프라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통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 중에서 교통 수요 분석 및 예측 업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교통 수요 분석 및 예측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도구가 그림에서 보는 ME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 또래일 때는 ME2라는 버전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도 많이 발전해 ME4 버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한다고 할 때 그 도시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또 다른 구역에서 더 다른 구역으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이동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라 하겠습니다. 구역 간 이동을 예측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쉽게 설명해 구역 간 차량 이동을 알아야지 서로 다른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할 때 도대체 몇 개의 차로를 설계해야 하는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이런 복잡한 도로들도 모두가 앞서 설명드린 교통수요 분석 및 예측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계획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아세안 하이웨이 같은 거대한 도로망 건설 계획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루과이를 방문해 우루과이 교통부와 한 우루과이 도로망 건설 MOU 서명에 참여했던 일과 유럽에서 열렸던 교통계획 전문가 포럼에서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은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교통 운영 분야입니다. 교통 운영 분야는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교통수단의 운행 및 스케줄 관리, 교통 흐름의 감시 및 조절, 편의성을 유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근래에는 대중교통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일이 교통 운영 분야의 중요 업무로 생각됩니다. 교통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도구 중에 신호등과 회전교차로를 들 수 있습니다. 멈춤 없이 원활하게 초록불을 받아서 이동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신호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예 신호를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이용해 멈춤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돕는 일들을 내 손으로 직접 해본다고 상상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없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톨게이트 같은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은 시뮬레이션 툴을 교통 운영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도로를 변경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상에서 변화를 준 도로가 교통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툴은 굉장히 활발하게 현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센터 혹은 교통정보센터를 만들어 교통률을 관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심지어 교통방송까지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센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운영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위치한 군산시에도 해상교통을 위해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있으며 교통정보를 주로 다루던 교통정보센터가 군산도시통합센터로 이름을 바꿔 교통정보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추가 정보를 수집, 관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학과로 오는 여러분은 이런 기관을 견학하며 현업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통 운영 분야에서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콜롬비아 보고타시를 방문해서 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중교통 정책을 소개받은 일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면서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과 지하철 건설 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규모의 대형 교통시설 건설 현장을 체험하는 일은 항상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가 교통안전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안전시설물을 연구개발하거나 성능평가하며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일, 그리고 안전에 관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재현을 하기도 합니다. PC 크래시나 마디모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데이터와 파손된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들을 이들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해당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모사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 정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공식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도전하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분야란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세부 분야가 도로안전시설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죽을 사람을 살리고 많이 다칠 사람을 적게 다칠 수 있게 돕는 시설이 도로안전시설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런 시설들이 오히려 운전자나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가드레일의 끝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끝부분이 차량을 뚫고 들어간 사고들을 보면 끔찍한 결과가 예상되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가드레일의 끝부분을 설계하고 실험을 했는데 이를 담부 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왼쪽 동영상은 기존 시설로 가드레일 끝부분이 차량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 오른쪽 동영상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담부 처리 시설로 인해 가드레일 끝부분인 차량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물 차량을 이용한 이런 충돌 시험은 도로 안전시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교량 위에 설치되는 교량용 방호 울타리나 중앙분리대용 방호 울타리에 대한 충돌 시험을 보고 계신데요. 방호 울타리는 이렇게 반드시 승용차하고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충돌 시험을 거쳐 성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능 시험을 통해 개발한 교량용 방호 울타리가 인천에 위치한 영종대교와 부산의 광안대교에 실제로 적용될 때
엄청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도로 안전시설을 개발하고 성능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얼마나 안전한지 진단해 보는 일도 교통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도로 안전 진단을 목적으로 제가 활용했던 특수 차량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더 가볍고 더 정확한 도구들을 활용해 도로의 안전을 진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곳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잦았던 금호 JCT 현장을 방문해 개선 방안을 수립했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속 차로를 추가한다든지 차선을 다시 그린다든지 표지판을 개선한다든지 현장 상황을 진단해 다양한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그 결과 얼마만큼 사고가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을 분석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일도 교통안전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교통안전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아직 개통되지 않은 도로를 누구보다도 먼저 살펴볼 기회도 있을 것이고, 차들이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를 걸어서 살펴볼 일도 있을 겁니다. 물론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 전문가로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통해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CCTV를 가려주는 일을 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통안전 분야 일을 하면서 중남미 국가인 IT, 도미니카 공화국에 방문해 그 나라들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했던 일과 캄보디아를 방문해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2개의 개선 대책을 함께 고민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교통 분야를 소개합니다. 첨단 교통은 GPS, 인터넷 연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며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촉진하는 등 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첨단 교통을 개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사진은 제가 우연히 찍은 배달하시는 분 모습입니다. 10개의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는 엄청난 내공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시뮬레이터로 게임을 하는 일반 가정집,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기가 쌓여 이런 대형 시뮬레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있는 시뮬레이터 사진입니다. 눈, 비, 안개 등 다양한 환경을 모사하고 운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시설로 첨단 교통 분야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일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첨단 교통 기술을 집약해 고속도로에 구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한 스마트 하이웨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예전에는 톨부스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통행료를 받던 것이 이제는 하이패스라는 이름으로 멈춤 없이 통과하지만 통행료가 자동으로 징수되고 한 발 더 나아가 2개 이상의 차로를 하이패스로 활용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머지않아 그림에서 보듯이 톨부스 자체가 사라지고 차량이 방해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통행료를 내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첨단 교통 분야에서 활동하면 그 어떤 분야보다 국제적인 만남이 잦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이 활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관계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인간관계까지도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첨단 교통 분야를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 첨단 교통 세계대회가 미국에서 열렸는데 2026년에는 우리나라 강릉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사족을 달자면 교통 분야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UAM과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육상교통이 가지는 제약을 뛰어넘고자 도시명 항공교통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 분야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교통 엔지니어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부기관에서나 경찰청, 연구기관 등에서 일할 수도 있겠고 한국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다양한 공사, 대형 건설회사, 중소 엔지니어링 회사 등 그런 곳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자체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창업의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교통 엔지니어로 살면서 지도에서 보이는 여러 곳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많은 곳에 별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이라는 분야와 교통 엔지니어의 삶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스마트시티 학과를 선택해 저와 함께 교통이라는 학문을 공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